안녕하십니까. 정치광장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한마디로 23년간 이어져온 약탈적 금융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8,450억 원 규모의 채권, 추심당하던 11만 명이 한 번에 해방된 우리 공동체에게 희망적인 하루였습니다. 먼저 상록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신용불량자 부실 채권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주요 금융사들이 만든 민간 배드뱅크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시죠. 신한카드 30%,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카드 각각 10%, 국민은행 5.3%, 국민카드 4.7%.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 회수가 어렵다는 연체 채권을 받아 무려 23년 동안 추심을 이어왔습니다. 카드빚 한 번 못 갚은 사람들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따라다닌 겁니다. 그 결과 출자 금융사들은 최근 5년간만 해도 약 400억 원의 배당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한번 아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어떻게? 예.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 이거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도약 기금 지금 만들어서 네. 예, 재기 지원하고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 간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2,753개 중에 2,736개, 99.4%가 협약에 가입해서 지금 채권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심 중단시키고 소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이런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카드 대란 사태 때 그때 만든 거였는데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여기도 들어와라.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공문까지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 이렇게 했다고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협박 강요한다고 비판 기사까지 날 정도로 억지로 하면 나중에 저 직권남용이니 뭐니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 자료 내고 이건 효율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유는 이게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암만 해도 이익이 뒤에 자리 잡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소극적이어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 기구에 아예 주주들, 주인들 아예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 해서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 그거를 네.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 뭐 개인 일종의 사유재산인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그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죠. 뭐 돈놀이하는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죠? 그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가 있죠. 정도가 그 기업들이 요즘 도덕 경영, 윤리 경영 한다고 뭐 ESG니 뭐 이런 걸 사실은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이건 결국 법이란 국민적 합의인데 그 카드 사태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30년 지나지 않았나? 네, 2002년, 2003년입니다. 20몇 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 회사든 무슨 뭐 이 회사들은 다 정부의 돈 지원 다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원을 네, 받았죠. 지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안 들어가지고 뭐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이나 국민적 합의인데 이게 국민 정서로 그거 뭐 죽을 때까지 막 10배, 20배 늘어나서 막 끝때까지 다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거는 이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사실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 못하게 제한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아예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필요한 뭔가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네. 이거 억지로 시키면 또 뭐 나중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말씀하신 주지 마세요. 일부 지금 기관들 중에 하나는 자기 본인이 먼저 자기들이 그걸 매각하겠다.
넘겨서 지금 보도자료 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도약 기금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7년 이상 이렇게 장기 연체된 거를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 그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고 사회적으로 정상 경제 생활도 못하고 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재기 기회를 주는 게 우리 경제 사회로 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다 참여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마 기본 주주들은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참여를 할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세도약 기금입니다. 작년 10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이 기금은 금융사들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이 기금의 채권을 안 넘기고 자기들끼리 추심을 계속해 왔습니다. 정부가 빚을 탕감해 주려는데 민간 배드뱅크가 막아선 형국이었던 거죠. 이미 4월에 매각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9개 회사 중 2곳이 반대해서 무산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떨어진 그 시각 금융위원회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상록수 출자 9개 회사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회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 채권 8,450억 원, 세도약 기금의 일괄 매각, 추심당하던 약 11만 명, 그 자리에서 추심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내 채권 자동 소각. 23년 동안 끌어온 약탈이 대통령 한마디에 단 하루 만에 끝난 겁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부조리가 23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사실. 정권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의지 하나면 단 하루 만에 8,450억이 움직인다는 사실.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에게는 돈 빌려달라 사정하고 한 번 무너진 서민은 20년, 30년 따라다니며 콩나물값까지 받아내던 그 시대. 대통령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을 향한 약탈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11만 명에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광장이었습니다.